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유동성장세에서 전체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어 나아갈 중심 종목들. 하나투자증권의 폭등세가 주식시장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인가? 최근 중형증권사인 하나투자증권은 연속적인 폭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폭등세에 힘입어 중소형 증권주 일부 종목도 동반 폭등세를 보여주면서 증권주 전체가 들썩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투자증권은 먼저 우선주가 연속적으로 상한가 행진을 보여주면서 본주가 따라가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작년 5월 하순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연속적인 상한가 행진을 보여주고 본주인 삼성중공업이 폭발적인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폭등세를 보여준 것과 같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삼성중공업의 경우 홀로 급등세를 보여준 데 반하여 증권주의 경우 집단적인 성향이 강하여 SK증권과 유한타증권 등 일부 중형증권사들도 가담하여 증권주 전체가 들썩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 시장을 비롯한 세계 중요 시장들은 본격적인 상승 과정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시장의 본격적인 상승 과정이 나타나게 되면 은행주보다는 증권주가 먼저 전면에 나서고 증권주 전반에 강한 지배력을 확보한 미래에셋증권이 상승세 이전면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행보는 하나투자증권이 먼저 상승세 이전면에 나서고 여기에 중소형 증권주가 가세를 하고 뒤를 이어 대형 증권주도 덜썩거리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현재 기다리고 있는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의 행보에 달려있다. 이번에 나스닥 시장에 돌아서는 것을 계기로 세계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중소형 증권주의 연속적인 급등세는 결국 미래에셋증권의 조정 국면을 뚫고 올라서는 상승세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미래에셋의 강한 상승 과정이 증권주 전체로 연결되어 현재 증권주의 강세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상승세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증권주의 집단적인 상승 과정은 더욱 강해지고 은행과 보험주까지 집단적인 상승세로 유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07년 10월 이후 소외된 여타 종목으로까지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시장 흐름은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세계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면 증권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미래에셋증권은 일시적으로 강세 흐름에 그칠 것이다. 이 경우 최근 폭발적인 상승세와 대량 거래를 보여주던 중소형 증권주의 경우 앞서의 삼성중공업과 우선주가 보여준 행보와 같은 동일한 행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갈수록 상승 강도가 약해지면서 세계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기다리는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번에 중소형 증권주의 강한 상승 시도가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인지 장기간에 걸친 조정 과정에 지친 소수 집단이 반란에 그칠 것인지는 증권주 전체에 강한 지배력을 확보한 미래에셋증권이 어떤 행보를 보여줄 것인지에 달려있다 하겠다. 14년째 심각한 수준의 구조적인 수급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해 종합지수. 2003년 3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세계 주식시장에서는 대세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고 이 시기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도 여타 시장들과 마찬가지로 2007년 10월 6124포인트에서 최고점을 형성한 바 있다. 이로부터 14년째가 되어가고 있는 현재 세계 중요 국가들 대부분은 2007년 10월의 최고점을 아주 큰 폭으로 넘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2007년 10월의 최고점에서 절반을 조금 넘어서는 3500포인트 전후에 머물고 있다. 2007년 10월 이후에도 중국은 고도 성장을 계속하였고 작년 3월의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중요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 종합지수는 최근 10여 년간 2007년 10월의 최고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00포인트 전후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었다. 중국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스스로는 벗어나기 힘든 심각한 수급상의 불균형으로 인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수급 문제는 모든 재료에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시장에서도 중국 시장과 같이 심각한 수준의 수급상 불균형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었다. 1994년부터 1997년 IMF가 발생하기 직전까지였다. 자본시장이 대폭 개방되기 이전에는 어떤 국가의 시장에서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상승 흐름을 주도하는 주된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점은 당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1994년 2월 주식시장에 블루칩이라는 광풍이 몰아치던 시기, 우리 시장의 중요 기관 투자자들 대부분은 상투권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투입하면서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은 추가 매입 여력이 상실하였다. 이들 종목군 가운데 삼성전자와 POSCO 등 극히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끊임없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시기부터 기관 투자자의 주된 역할은 그냥 일방적인 매도 세력의 역할에 그쳤다. 2007년 10월 상해 종합지수가 6124포인트에서 상투를 치고 지금까지 상해 종합지수가 최고점의 절반 위치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중국 시장이 지독한 상태의 수급 상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심각한 수급 상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상해 종합지수는 2007년 10월에 최고점을 뚫고 올라서는 새로운 대세 상승의 과정으로 나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고 중국의 금융당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시장이 수급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본시장이 제대로 개방되지 않은 국가에서 스스로가 수급상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할 정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경우 그 해결책은 자본시장을 대폭 개방하는 방법밖에 없다. 자본시장을 대폭 개방할 경우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자인 새로운 매수 세력이 장시간에 걸쳐 대거 진입하게 되므로 구조적 인수급상의 불균형 문제를 제대로 해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을 개방하되 작은 폭으로 그칠 경우 일시적으로 수급 상위 문제가 해결되므로 한 번 정도의 강한 유동성장세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다시 수급상의 불균형 문제가 불거져 나와 발목을 잡게 된다. 2014년 10월 중국의 금융당국은 후광통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자본시장 일부를 개방하여 수급상의 문제를 일시적이나 해소한 적이 있다. 수급상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소되므로 이 시기를 기회로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2014년 7월의 저점을 기준으로 150%를 넘어서는 유동성장세가 나타났다. 하지만 유동성장세를 마감한 2015년 6월 이후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심각할 정도의 구조적인 수급 문제는 현재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14년 10월 자본시장을 일부 개방하였지만 개방의 폭은 수급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에 극히 미미하였던 것이다. 현재 중국 의시가총액은 10조 달러를 넘어선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보유 비중은 5천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시가총액 대비 5%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1992년 우리 시장이 처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10%를 개방하고 이후 매년 2에서 3% 추가 개방하여 IMF가 발생하기 직전 개방의 폭은 20% 수준이었다. 당시 우리 시장은 1년에 한 번 2에서 3% 수준을 개방하였던 만큼 개방 당일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도를 대부분 채워 이런 찔끔찔끔 수준의 개방은 수급 상위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수급 상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대폭적으로 개방해야만 하는 것이다. 상해 종합지수가 수급 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중국 본토의 시장을 직접 개방을 하되 시가총액 기준으로 최소한 30% 이상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자본시장의 개방은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부담이 큰 사안에 속하여 개방의 시기는 가급적 늦추고 최소한에 그치려고 한다. 1992년 10월 자본시장을 개방한 우리나라도 1년에 2에서 3% 수준에 그치고 개방의 시기를 늦춘 것도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렇지만 장기간의 수급 상위 불균형으로 시장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중국은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에 세계 주식시장에
강력한 형태의 유동성장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의 금융당국이 현재 수급 상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상승 흐름에 가담한다고 하여도 상대적으로 크게 부진한 모습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현재 중요 국가들이 2018년 1월에 최고점을 큰 폭으로 넘어서고 있음에도 상해 종합지수가 2018년 1월의 시장 위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수급 상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이번 유동성장세에서 제대로 된 상승 과정이 나타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이번 유동성장세에 제대로 가담하지 못할 경우 중국 시장은 장기간에 걸친 수급 상위 불균형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세계 중요 국가들이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갈 채비를 갖춘 상태에서 중국이 금융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많지 않다. 이번 유동성장세에서 어떤 경우든 중국 시장은 적극 가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국 자본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은 중국의 자본시장에 대하여 오랫동안 강한 욕구를 보인 미국에게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 있어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카드로 미중 무역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완전 개방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개방폭이 필요한데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세계 주식 시장의 흐름은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하기를 최대한 기다려보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중국 당국은 상승세에 적극 가담하려면 2014년 11월과 달리 중국의 본토 시장을 개방하되 시가총액 기준으로 최소 10에서 15%에 달하는 수준의 자본시장을 개방해야만 상해 종합지수 또한 2014년 7월 이후 보여준 수준의 유동성장세가 만들어질 것이다. 현재 세계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한 것인 만큼 중국 당국의 좋은 선택을 기대해 봐야 하겠다.